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선우빈입니다. 2020년 9월 19일에 있었던 경찰 공무원 2차 한국사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당일날은 아주 자세히 길게 해설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기 총평이 엄청 길죠. 거의 A4 반면을 여러분 그 총평으로 했는데 좀 시험 문제에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좀 여러분 용기 가지시라고, 그리고 또 이 시험이 좀 잘못됐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총평을 좀 길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제가 지금 다시 또 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이번 시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난도 조절 실패했습니다. 제가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시험의 가장 문제점들 그만 모아서 여러분 6문제를 냈어요. 결국 경찰 시험에는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몇 개인가요? 1개인가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 진짜 좋지 않은 문제인데 경찰 시험에 이 가지수, 개수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 문제가 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또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2문제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말 바꾸는 문제. 단순하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을 여러분 단어 바꿔서 이렇게 말 바꾸는 문제가 나와서 또 여러분이 조금 피로도가 너무 높았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는 만점 받는 걸 가장 두렵게 여기죠.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합격시켜주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게 한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을 일단 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점 방지용 문제가 한 3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문제가 너무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숨소리를 내면서 올해도 틀렸구나 그러면서 이 시험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멘탈이죠. 멘탈을 끝까지 잡는 거. 2018년 국가직 구급 시험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웠었죠. 물론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았지만 너무 어려웠던 문제가 6개나 있었어요. 출제자가 너무 정석권이다 보니까 6문제나 어렵게 나오다 보니 좀 장수생분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 초시생들이 합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어려웠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이러면서 아는 것만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70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컷이 낮은 직렬에서는 특히 이런 공안직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경찰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75점 이상이면 충분히 합격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럴 때 모르는 건 제끼고 아는 지식을 정확히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경찰 시험에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시험이 나오지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또 경찰을 준비하신 분들 내년까지는 한국사 시험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 너무 지저분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니 여러분 경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기본에 주력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나온 여러분 문제 보면 지금 여기 가장 최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세사의 오저 정접형의 내용 물어보는 거. 이거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최충원 제2시기 밀란, 광명 개발의 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 광명에서 재개발하나 이러면서 당황했다. 바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여러분 이렇게 너무 지역 쪽에서 지금 역사 전공자 몇 명만 알 수 있는 그런 밀란을 내서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2문제는 제끼고 여러분이 맞히셔야 되는데 나머지 문제도 지금 여기 박지원 이 사료도 좀 고난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에서 어린이날 5월 1일인가 5월 5일인가 이런 것도 너무 여러분 너무 역사를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50년대 이스만 정부의 상황 물어볼 때 이것도 여러분 말을 바꾸는 그런 문제. 그래서 말 바꾸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되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근대사 근현사 비중. 다시 한번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였고요. 정치사 비중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4문제, 경제 1문제, 사회 1문제, 문화 1문제, 선사시대 2문제. 결국은 늘 강조하지만 정치사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사에 늘 초점 맞추면서 보시고요. 2번째로 문화사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문화사가 비록 1문제, 지금 여기 박지원 문제
너무 고난도 문제로 나왔지만 보통 여러분 낼 수 있는 문화재 문제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사에 진짜 모든 내용이 다 쏟아져 있는 것도 조금 그랬지만 어쨌든 좀 잘 내지 못한 문제이긴 하네요. 이렇게 좀 골고루 좀 내줘야 되는데 좀 너무 몰아갖고 너무 극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자, 신석시대. 다음, 신석시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제자가 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지문이 많으면 그 시험은 잘 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경찰 2차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무슨 다 맞는 얘기인데 무슨 가장 적절히 들어갈 이유가 없죠? 결국은 자 기원전 70만 년 이거는 당연히 구석기니까 답은 1번이죠.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뭘 이렇게 구구하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이 문제 난도 하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어.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다시 고조선 관련 문제. 자, 이것도 뭐였어요? 자, 이거 고조선의 팔적은법이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죽여버리겠어.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갖게 하겠어. 도둑질하면 노비를 삼아. 단 용서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 뭐 이런 얘기. 고조선 팔적은법 내요. 당연히 고조선인지 알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해온 이유는 이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모든 공무원 시험의 짜집기라는 거. 짜집기. 자, 일단 비파형 동공 고인돌 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서 이 나라 즉 고조선에 영역할 수 있고 그 다음 자 상곡사기는 상곡 얘기만 있다.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거 뭐야 상곡유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곡사기 아니다. 그 다음에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부여잖아요. 그래서 이 고조선 뭐야 자 바로 상 대부 장구 같은 관직 체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국 한나라 무제의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그냥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3번 자 백제 사비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이게 무슨 사택지적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되죠. 이거 부여에서 발견되었다.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 그 다음에 이거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출제자 본인만 아는 거예요. 자 어디 뭐 주간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한국사 검정 6회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좀 써왔어요. 이게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16년 국가직 7급에서 이 화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써 있는 이 글이 사료로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왕이 누구냐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이게 2009년에 익산 미륵살 석탑 우리가 자 해체하는 과정에서 맨 밑에 기단에서 바로 무왕의 부인이 이 안에다가 사리를 자 보관하면서 여기 사리를 보관했던 그 사리 장엄구가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또 이 사리를 보관한 이유가 뭘까? 우리 임금 자 무왕이 만수무강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 기원을 담은 이 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무왕이죠 무왕. 그러면 자 무왕은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무왕이 당연히 그러면 어느 시기 있었다? 부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것만 갖고 여러분은 부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해설은 여러분 다 제가 이미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뭐고 자 이게 뭐고 사실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고구려 공격받아서 수도 함락 이건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한성시대 얘기였잖아요. 한성시대 자 고구려 장수왕 때문에 수도가 함락돼서 어디로 간다? 공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공주 시기 우리는 공주 송산리 고문군 중에 벽돌 무덤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령왕릉이다. 하나는 6호문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공주 시기고 그 다음에 부여 시기 자 무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익산으로 옮기고 자 익산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미륵사를 창건했잖아요. 물론 자 시도만 했죠. 익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6세기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모르겠어요? 남부여. 이 성왕의 업적이 뭐예요? 부여로 수도를 옮기는 임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누구한테? 신라에게. 고구려 아니라 신라. 자 성왕 때 자 신라의 진왕이 생각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디귿 리을 미음 자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출제자가 나름 고민하고 잘 낸 문제예요. 잘 낸 문제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몰라도
기본 개념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될 문화유산이잖아요. 백제, 용봉, 금동, 대학로. 이거는 부여에서 발견됐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거 갖고도 문제 푸셔야 되고요. 자 앞으로 경찰 준비하실 때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자 백제는 수도권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위례성 또는 한성 시대. 그 다음에 다시 자 웅진 또는 공주 시대. 그리고 자 이 사비 시대. 그래서 지금 여기 사비 시기에 자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기죠. 즉 부여로. 그 다음에 무왕이 이 부여에 있으면서 익산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을 만들고 그 미륵사에 석탑을 만들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 또한 저기 한성 시기에 관련되어서 여러분 이 시기 고이왕, 근축왕, 침유왕, 아시왕, 자 여기 자 비유왕 그리고 계로왕 초기까지 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계로왕 때 한성이 함락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장수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여러분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패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의 항쟁 과정.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피로감을 진짜 많이 느끼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찰 시험 이렇게 사건들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막 6개 막 집어넣고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보통 행안부에서 내는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여러분 4개를 주로 냅니다. 근데 그냥 경찰은 고려의 또 몽고 싸움도 그렇고요. 고려 대외 관계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나열해서 냈던 문제가 기출 문제였는데 올해도 끝장을 봤네요. 이거는 초생들은 좀 풀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만 풀 수 있는 건데 자, 올 경찰 1차는 되게 잘 냈어요. 경찰 1차에서 진짜 잘 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김춘추 관련 문제, 삼국 통일 과정. 그 경찰 1차 문제 이래로 이어서 그 뒤에 국회도 그렇고요. 지금 국가직도 그렇고 김춘추 관련 문제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경찰 1차는 좀 잘 못 냈네요. 그냥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자 냈죠. 자, 삼국 통일 과정. 자, 당나라가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뭐요? 나당 연맹에 있어 신라와 당이 동맹해서 자 평양성 공격. 이거는 고구려 멸망인 거죠. 668년. 자, 그 다음에 자 당나라의 매수동 기벌포. 이건 뭐야? 나당 전쟁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뭐 600. 자 우리가 5년. 그다음 665년이 아니라 675년. 그 다음에 676년 삼국통일. 그래서 삼국통일 과정과 관계된 마지막 싸움이잖아요. 이게 바로 매소송. 자, 그리고 기벌포 싸움. 이 기벌포 싸움이 결국 삼국통일로 가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자 당나라. 이건 뭐 누구나 알아야 되는 역사적 사건. 여당 전쟁.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제 대하성 공격. 여러분이 이 연도를 외우진 않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의장 때. 그래서 이게 642년인데 이걸 계기로 좀 이따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가 자 648년에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대하성 공격과 함께 백제가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당항성을 공격을 시도하잖아요. 의장 때. 그래서 진덕여왕 때 자 김춘추의 자 외교적 활동으로 나당 동맹 맺는 그래서 여기에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여러분, 이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은 당연히 자 이건 뭐 연도 얘기할 것도 없고 2차만 기억하세요. 2차 여수전쟁 612년. 왜냐하면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은 총 4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4번의 여수전쟁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기억할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연도를 몰라도 크게 여러분 자 뭐 1차, 2차, 3차, 4차 몰라도 자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수부터 시작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황산벌 공격. 이거 뭐예요? 자, 신라가 당과 나당 동맹 맺고 이게 바로 자 개백의 황산벌 전투. 이걸로 백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잡아내면서 그 다음에 피로감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이래놓고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자 여기 미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수. 그래서 아까 뭐 이게 1차 제가 2차로 잡았지만 1차, 2차, 3차, 4차 몰라도 수가 당 전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자, 이어서 다시 자 의장. 그 다음에 자 디귿 안성 싸움 645년.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이제 요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당하고 갈등.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자 여기 뭐 비읍 자 660년 백제 멸망.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나당 전쟁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게 좀 여러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지만, 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지금 보통 4개 정도 나오는데 이걸 6개 집어넣어서 여러분 조금 자, 좀 당황했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런 걸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간추린 선학사 내용이기도 하고, 자, 연결고리 내용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고구려 수하구의 전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자, 이제 당하구의 갈등. 이 과정. 특히, 자, 안성 싸움 645년.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백제 과정에서 백제 의장 때, 자, 뭐였어요? 신라의 대하성 공격. 이게 바로 선덕여왕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고구려 함께 당항성 공격. 이게 또 언제? 선덕여왕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자, 이제 이때 선덕여왕 김춘추 보내서, 자, 당과, 자, 다시 외교관계 맺잖아요. 그래서 당과 함께, 자, 여당 전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진덕여왕 때 다시 뭐였어요? 자, 이어서 특히 당항성 공격 시도, 이거는 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자, 드디어 당이 신라와 군사동맹 언제? 진덕여왕 때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의자왕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선덕여왕, 진덕여왕, 무열왕, 이게 다 의자왕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열왕 때 바로 이제, 자, 당과 신라가 연합해서, 자, 황산벌 전투. 이때, 자, 백제 장군 개배, 신라 장군 김유신. 그래서 백제 멸망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떡합니까? 자, 이제 고구려 멸망. 그래서 여기 668년 고구려 평양성 공격.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자, 고구려 멸망. 그리고 이제 다시, 자, 문무왕 때 자,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당과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나당 전쟁 중에 여러분 특히, 자, 사비성 공격. 그래서 소비류주 설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라서, 자, 밑에 안 보이지만, 자, 우리가, 자, 매소성 싸움, 금강하고 길법표 싸움. 그래서 676년 삼국통일. 여기는, 자, 모든 여러분 객관식 시험, 한국사 시험에 가장 좋아하는 과정이고요. 더더구나 7세기 삼국통일 과정에 이 갈등 과정을 2020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남북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과거에 이 김춘추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 어떤 여러분 입장을 취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고, 2020년 여기가 화두였어요. 이미 경찰 1차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2차는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나열하는 문제였고, 출제자가 문제 낼 때 제일 쉬운 문제가 이런 거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이런 훈련 꼭 해주셔요. 자, 이제 발해입니다. 자, 발해. 발해 나올 만한데, 자, 결국 이것도 짜집기 문제잖아요. 자, 아닌 것은 3번이었죠. 말 바꾸는 거. 자, 발해. 꼭 4명의 왕의 연호는 기억하라.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자, 이 건응은 선왕이고, 여기 문왕은, 자, 대응이었고, 좀 이따 보륙이잖아요. 그래서 대응이었다가 보력이었다가 마지막 대응. 그래서 대응만 기억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었고, 이거는,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문제 풀 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자, 인사혁신처에서는 문제는 이렇게 말 바꾸는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 시험도 최근 들어 그러지 않다가 이번 시험은 정말 여러분 죄 이런 문제를 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경찰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 문제점을 좀 더 확실히 보자 그거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여러분 두어법칙인데, 자, 나말입니다. 자, 라말이 아니라 나말여초, 즉 신라말 고려초. 이미 이것도 여러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출제자가 이의제를 피하려고 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말을 썼지만 100% 틀린 거 뭐예요? 1번 육두품, 신라는 골품제도. 육두품들의 불행의 숫자 어디? 6, 아찬. 그들은 육간적 아찬뿐이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근데 출제자가 이의제를 피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 여기 특히 2번 선지. 2번 선지는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정 가는 유파를 형성했다. 일단 선종이 들어온 것은 통일 전후기. 통일, 자, 삼국통일 그 앞뒤 시기에, 자, 중국에서 교종과 선종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통일신라 중대에는 교종이 유행했고 통일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게 과거 문제 패턴인데 출제자는 이의제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이란 말을 쓰잖아요. 가장. 그럼 얘가 100% 틀려.
그럼 얘는 상대적 개념. 어쨌든 신라 말에 중국에서 들어온 선종이 되게 유행했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본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문맥을 절대 문풀에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이지의 거리인데 이지에 들어가봤자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이란 말 때문에 100% 틀린데 뭐. 그래서 얘는 그냥 상대적으로 아 그래 신라 말에 뭔가 중국에서 선종이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다는 건 완전 이거는 가장 틀린 거지만 그냥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는 게 아니라 그냥 신라 말에도 들어왔어 이 얘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훅 넘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태조왕건 당연히 불교, 그 다음에 고려처 북진정책. 너무 여러분 좀 뜬금없이 또 문장이 짧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번 또 경찰 시험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지문이 너무 많았다는 거, 잘 내지 못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예전에 제가 서울시 문제가 이렇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가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엽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말 바꾸는 문제도 진짜 많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OX만 따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국사 공부를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자 이건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니었고, 그래서 서울시는 자 올해부터 자 지방직과 같은 문제를 내게 됐죠. 세련되게. 그래서 경찰도 지금 과도기에 여러분 지금 이거는 좀 너무 좀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됐던 문제가 모두 모아졌습니다. 제가 경찰 1차는 자 촬영하지 않고 해설지만 올려드렸는데, 경찰 2차를 촬영한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 자 문제가 됐던 문제가 뭐냐를 한번 보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자 우리가 서울시 7급인가요? 7급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 몰라도 우리가 자 이 최순우의 5조 취조평을 몰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말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보통 자 최순우의 5조 정제평은 강조해요. 자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국사라는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자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국사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공자들만 볼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항상 자 이 5조 취조평 중에서 특히 가장 비판했던 게 광종이다. 그래서 광종에 대한 얘기를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사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7급 시험에서는 자 여기 태조는 어땠고 해종은 어떻고 다 그 얘기하면서 광종을 여러분 뭐 끝까지 칭찬했다 뭐 그렇게 나와서 그걸 자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출제자의 도리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출제자가 대학원 시험 내듯이 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여기 해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였었고, 자 빈객과 관료를 잘 대우했고 처음 즉위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기뻐했어. 뭐 이거 정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게 자 뉴스에 나온 문제래요. 이거하고 아까 최충원, 이 최충원과 관계되어서 최충원이 아니지 최충원과 관계되어서 나왔던 문제였는데, 자 7번, 8번은 이럴 때 여러분 자 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떨어뜨리기 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 못 맞춰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본서에 이 5조 취조평이 다 사료가 들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 7급 시험에 이 사료가 나와서 자 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기본서에 이 사료 안 넣었어요. 왜? 이건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보면서 공부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전공자들만 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자 그냥 가볍게 자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키워드만 좀 넣어드렸고 도표로 만들어 드렸고요. 단 광종에 대한 얘기는 교과서의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가야 된다. 자 광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여러분 제발 경찰 준비하시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5조 정조표 외우지 마세요. 더더구나 이미 세게 씹혔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광종 관련 사료는 나올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최순우의 심의 28조는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고른하는 방향을 설정한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최악의 문제, 이 8번 문제죠. 출제자가 조금만 고민했다면 이미 이런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선지를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 고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 너무 무모하게 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욕먹은 문제인데 그래도 이미 나왔으니 할 수 없이 여러분 이제는 우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 풀지 않고요. 제가 단지 자 수업에서 강조하는 도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 때문에 새롭게 놓았어요. 사실 광명 개발의 난, 이비 폐지의 난. 사실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런 밀란까지 얘기하려면 여러분 끝도 없어요. 이거 말고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어느 교재에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에서 진짜 좋아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기 자 무신정권 자 변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서 특히 최충원 최후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여기 무신정변에 반대했던 반무신난, 김보당의 난, 조유총의 난, 그리고 교종계 승려들의 반란. 그 다음에 다시 이 지배자와 관계없이 피지배층의 밀란. 이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자 정중부 때 망이망소위. 그 다음에 여기 경대승 때 전주 관노의 난, 여기 이음인 때 김삼이 효심의 난, 여기 최충원 때 만적과 최강수의 난, 그리고 최후 때 이연년의 난.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그동안 냈던 문제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고민을 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민했죠. 자 이렇게 패턴에 조금 더 뭘 더 집어넣을까? 그래서 그는 전공서를 열고 자 이 문제를 낸 거잖아요. 지금 자 이 시험은 그렇게까지 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미 이거 빼도 그러면 결국은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도인데 여기에 이비의 난이 있어요. 근데 자 이비 폐지의 난 사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 여기 자 이 광명 개발의 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것도 조금 애매한 사건인데 이런 것까지 과연 알아야 될까? 그래서 지금 출제자는 여기를 최충원 때 이 사건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럼 최강수, 만적 요 정도 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충분히 여러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어쨌든 좀 아쉽네요. 올해 9급 국가직 문제를 경찰분들 꼭 받으세요. 올해 9급 국가직 문제는 만적의 사료가 나오고 만적이 자 각기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러면 만적이 죽일 주인은 최충원. 그래서 최충원의 정치가 물어봤던 문제. 그게 바로 올해 9급 국가직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이런 문제의 패턴과 함께 우리가 다시 보통 이거 나열해서 순서 맞히는 문제도 되게 좋아하는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더 주력해 주셔요. 어쨌든 자 이 사건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건도 아니고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 어쨌든 여러분 자 과연 이거를 알고 푼 분이 몇 분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도 9시 뉴스에 나왔던 여러분 문제이기도 하네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 광명 개발의 난까지 모르셔야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범위 안에서의 사건만 좀 기억해 두셔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고민한 관련 문제. 이것도 또 뭐예요? 또 그러면 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지금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가지수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 2개. 어쨌든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그래서 또 여기서 자 이거 뭐였어요? 고민학 때 자 아무개가 임금님 자 이제 자 채두변발하지 마세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에게 이불과 뭐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바로 공민왕이 자 반원 자주정책 피면서 자 몽고풍을 폐지하는 내용이죠.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이 2번 쳐들어왔고 자 공민왕은 반원 친명 정책 피잖아요. 그 다음에 자 정방 폐지 충선왕 때도 폐지했고 다시 부활되면서 공민왕이 다시 폐지하잖아요. 자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 1번 제가 파란색 한 이유는 이것도 사실 이재의 거리였어요. 다시 사실은 왜 공민왕 때 요동수복 얘기할 때 1차 누가 나가요? 최영희. 2차 누가 나가요? 이성계가. 그래서 공민왕 때 최영희 요동정벌 뭔가 합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근데 이 출제자는 이재를 피하려고 가장이라 말을 썼잖아요. 가장. 이거는 우왕 때 특히 우왕과 함께 최영이 요동저벌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반대하면서 위화대군으로 가는 사건. 출제자는 거기를 좀 초점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깔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재의 거리는 아니다. 왜? 가장이라 말을 썼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을 때 다 맞으니까 얘는 우왕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여러분 참 아쉬운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0번 문제. 자, 다음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출제자 진짜 고민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시험 출제자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 수험가의 약간 여러분 이 현실을 조금 여러분 못 본 거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자, 최소한 문제 낼 때 20문제 중에 3문제만 고난도 문제 넣어도 충분히 당락 결정된다.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 지금 여기 이건 너무나 잘 나온 사료잖아요. 의정부의 서사, 즉 업무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두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서 서두르지 않았고 이 시기에 드디어 이루어졌다. 바로 뭐야? 태종의 6조 직계제잖아요. 여러분, 세조의 6조 직계제 이 구별할 때 이 사로 꼭 비교하셔야 돼요. 세조의 6조 직계제는 앞에 왕이 어려서 이 말이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 6조를 다시 내가 다시 한번 6조를 다시 어떻게 한다. 이게 세조의 6조 직계제. 그럼 이거는 자 지금 태종의 6조 직계제 이미 기출 사료예요. 그다음 이 두 번째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세종실록인지 이거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 저희 교본서에도 있는 사료지만 경제 파트에 그러나 이거 몰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사료 몰라도 자 가와 아니 기억하고 니은 쉽게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농사직설 세종. 저와 조선통보 이거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저와 이거 태종. 그 다음에 사근육진 자 세종.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다가 즉 각서 이거는 태조잖아요. 문화사에서 꼭 기억할 거. 그래서 결국은 자 이 태종 앞에 왕이 누구예요? 태조잖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자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 제발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모르는 사료 나올 때 얘는 확실히 알려주는 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동영 때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모르는 사료 집어넣어요. 근데 늘 훈련이 뭐예요? 이 사료 몰라도 문제 풀어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료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역사 전공자가 조선왕조실록 다 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나름 자 잘 낸 문제예요. 왜? 변별력을 줬으니까. 자, 그다음 자 이것도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고민해서 이제 자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자, 기억은 누구의 아들이다. 자, 디귿께서 종통의 즉 가문의 중요함을 위해서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신 것이다. 전일에 자 모가 올린 글에는 근본을 둘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어쨌든 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자 괴기한 같은 나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송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누구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해당 형류를 논지하고 누구의 영령에게도 자 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죠. 영령에게도 이런 또 오타에 여러분 좀 어쨌든 자 그 신에게도 뭔가 영혼에게도 고하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였다, 여러분 여기 효장세자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했다. 그래서 자 이 정조는 자 제일 먼저 왕위에 올라갔을 때 나는 효장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장원세자 즉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기억은 정조고 니은은 사도세자고 자 여기는 자 영조가 사도세자 두 주에 놓고 지금 이 자기 손자를 왕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 이 족보를 바꾸잖아요. 자 어쨌든 자 금난족거나 정전에 자 동고문어미고 속대전은 영전에 그 다음에 수원왕선 정전에 그 다음에 탕평제 폈동왕은 숙종 그 다음에 바로 영조 정조잖아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문제죠.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잘 낸 문제. 그러니까 이번 경찰 시험에 여러분 좀 무리한 나쁜 문제도 많았지만 좀 새로운 좋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런 건 정말 잘 낸 문제예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제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결국은 무리수를 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2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사료였어요. 우리가 모든 사료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자 옛날 백성에 4가지 부류가 있다. 즉 산업공상. 결국에서 뭐냐면 이제 자 이 사회 업적은 오래되었다. 농공상에 이른 처음에는 성인의 견문과 생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각자
지금 산업공상에 대한 어떤 뭔가 균형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인데 지구가 둥글다고 인정한 것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건 홍대요. 중상학파 홍대요. 뭐 많은 삶이 있지만 특히 홍대요. 그다음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자. 이거는 정약용이고. 그다음 양반의 상업 종사를 강조하고 절약보단 소비. 이거는 박제가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화폐를 더욱더 써야 된다. 이거는 박지원이었고. 이거는 박지원의 관홍소초에 나오는 그의 산업공상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공지 아니면 좀 찾아내기 힘든 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였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최충원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문제 이런 거는 일단 여러분이 많은 분이 틀렸을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다음번 준비하신 분들 꼭 알고 가세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거는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김득신, 물론 여러분 이 김득신 조선 후기에 김홍도에 능가하는 풍속화 그린 사람이지만 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밑을 보세요. 그냥 다 조선 후기. 1번 미나 조선 후기, 2번 대동법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이런 한글 소설 조선 후기잖아요. 다 조선 후기 상황. 그래서 또 말을 바꿨네요.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서 금융업, 운송업, 숙박업, 이거 뭐예요? 객주여각이죠. 보부상은 5일장, 7일장 이런 장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보찜 장사들 또는 등찜 장사들. 그래서 이게 포구나 큰 지방의 큰 장시에서, 그러면 여기 보부상도 여러분 큰 장시에서도 활동했겠지만 주로 그들은 작은 5일장, 7일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객주 여각을 아느냐? 이건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어쨌든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출제자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긴 했네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기본 개념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 진짜 이런 문제 나쁜 문제거든요. 생각을 할 틈도 없죠. 그냥 맞냐 틀리냐. 그냥 보세요. 청전, 당백전, 이거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청전을 수입합니다. 우리가 청나라 돈을 우리가 수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거절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나름 뭔가를 해요, 여러분. 물도 주고 나름 통상 거부 정책 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나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여러분이 되게 당황스러웠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필제난. 동학의 최주효가 혹세 무민죄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동학 교도였던 이필제가 1871년에 난을 일으킵니다. 요건 여러분 좀 낯설 수 있는 사건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과정. 그 다음에 이 정한론. 흥선대원군이 통상 거부 정책 폈죠. 1번이 문호를 열 것을 요구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절하면서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라는 정한론도 이 시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 이 시기에 집권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문제는 아니죠. 가지수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여러분 사료 너무 멋져. 보기 지문은 너무 멋지지 않아. 지금까지 나왔던 공무원 시험을 완전히 짜집겠는데 일단 이 사료 제가 적어왔어요. 이 사료는 2015년 서울시 7급서 나왔던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황현의 오화기문 나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문제죠. 이 황현의 오화기문은 동학에 대해서 그 당시 양반이 봤던 얘기, 동학이고요. 그 동학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문제는 되게 2015년 서울시 7급은 되게 길게 냈었고 여기는 엄청 짧게 냈는데 어쨌든 동학운동 다 동학운동. 근데 이게 좀 허망하죠. 2차 농민봉기 또는 동학운동 제3기. 손병희는 북접 충청도고 전봉주는 남접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료 내고 밑에는 좀 허망하게 된 거.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여러분 이거 인물. 뭔가 여러분 여기 키워드죠, 여러분. 이것도 되게 공을 들였어요. 이것도 되게 잘 낸 문제예요. 여기 1919년 뭔가 임명됐어. 1919년 4.1운동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과정.
그래서 임시정부에 뭐가 됐어? 초대 경무국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 경무국장 누구다? 김구 선생이다. 김구 선생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뭐예요? 김구 선생은 해방된 공간에서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했고 50총선거 반대했고 그래서 50총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김구 선생은 49년에 자 또한 극우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시잖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 32년 상해 대한교민단 의경대 몰라도 여러분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여기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이게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 문제가 이 지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931년 한인애국단 조직했고 그리고 자 해방된 공간에서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이거는 되게 공을 들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잘 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이것도 지금까지 자 무장 독립운동 관련 문제에 완전 짜집기 그러면서 말장난하는 문제 역사의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 이렇게 말 바꿔뒀죠. 뭐 나머지 다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19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 네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 광복권 참 해설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틀린 문장을 바꾸려고 자 1938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죠. 자, 조선의용대. 자, 이게 누가 만들었어? 김원봉이. 그리고 자, 김원봉의 자, 동지였던 김두봉이 자, 조선의용대 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저 화북 또는 연안으로 가서 자, 조선 독립동맹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조선의용군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김원봉은 1942년에 어디로 간다? 한국광복구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말을 바꿔버렸죠. 1942년에 지금 자 결선 설립된 조선의용군이 일부가 이들이 어떻게 이미 화북에 가 있는데 이들이 무슨 또 화북으로 또 가. 그리고 또 이들 일부가 일로 들어가? 자 광복군에 그래서 말 바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자 이거 자 1번, 2번, 4번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했는데 너무 많은 지식을 확 집어넣고 그리고 동시에 자 이것도 자 너무 말을 확 바꿔서 너무 말장난이 너무 심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이번 경찰 2차는 주어진 시간 안에 도저히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국사만 푸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조절해주면서 지금 100분 안에 5과목 풀 수 있는 그 조절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험은 20분 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국사는 1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난도 조절이 정말 실패한 문제네요. 그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여러분 허망해요. 너무 구석에 있는 지문들. 자 이거 과거에 국가직 9급에서 여러분 자 영단주택 물어보는 문제 있었어요. 문화주택이냐 영단주택이냐. 자,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조선농민총동맹. 어쨌든, 자, 연도도 아니고 그냥 일제시대 때, 1920년대 조선농민총동맹 결성. 27년에 결성되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천도교에서는 어린이운동 전개했고, 처음으로, 자, 어린이날을 정하는데, 자, 어린이날 처음에는 5월 1일이었고, 나중에 해방된 공간에서, 현대사에서 5월 5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쿄 유학생들, 뭐, 토올에,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뭐 순회공을 했고 여러분이 이거는 이런 문제도 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역사에서 알아야 될 사실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지엽적인 거를 다 나열해서 답은 연도 5월 1일이냐 5월 5일이냐 이런 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자 우리가 이런 문제 패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경찰 시험에 좋은 문제 패턴도 있네요. 그러나 나쁜 문제 패턴이 10개나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의 주요 사건 나열하는 거. 자, 여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사에 남한만의 총선거 언제? 48년 5월 10일 날. 그 다음에 자 농지개혁법을 공포했죠. 농지개혁법 49년에 공포하고 50년에 부분 수정해서 50년에 실시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읍발언 1946년에 정읍발언. 그 다음에 자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언제? 48년
바로 9월에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미 군정 시기에 남조선 과도 입법원, 여러분이 남조선 과도 입법원, 자, 이 창설, 그래서 요거 이스만의 정업 발언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 항상 1940년 6월에 이스만의 정업 발언, 그리고 자, 중도 계열들이 여운형, 김규식의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를 새로운 정부의 모체로 삼으려고 미군정 2기, 바로 그들 중에 자, 중도 우익들의 우파들 끌고 와서 남조선 과도 입법원 창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하고 여기를 꼭 스토리로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지금 여기가 여러분 12월 이것까지 못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거 다음의 사건 항상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에 이스만의 정업 발언, 이스만의 정업 발언 다음 달에 자, 중도 계열들의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그리고 좌우합작 실현칙 발표. 자, 미군정 2기. 자, 뭐였어요? 바로 이 좌우합작 계열들, 중도 계열을 새로운 정부의 모체로 삼으면서 남조선 과도 입법원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렇게 스토리로 풀어내야 이런 문제를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이제 이 50번 문제. 자, 50년대 시대적상. 여러분, 자유당 1951년에 창설돼요. 자, 여러분, 당연히 자유당에서는 여러분 이스만 정부의 이 자유당은 때려잡자 공산당 반공이었잖아요. 이들이 지금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반공투쟁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자, 이 개정안을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만든 건데. 그래서 이것도 요거에 자, 잡을 놓고 나머지 지금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요. 그러면 너무 지문들이 뭔가 여러분 좀 뭐 무슨 법 내용처럼.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이들 자유당이 이거를 통과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이스만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서 알고 있느냐.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험, 자, 이 경찰 2차 시험은 자, 난도 조절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나쁜 문제 패턴 바로 뭐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이 문제 나와서 이의제를 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선지 중에 애매모호한 선지들이 제법 보였고, 이의제의 거리는 아니었죠. 가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수. 이 가지수 고르는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가지수 고르는 문제를 또 여러분 자, 두 문제나 집어넣고, 그리고 또한 자, 우리가 사료 관련 문제도 자, 사료를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 오저 취급형은 그 사료를 다 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결국은 이거는 역사 전공자도 그걸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뭐 다른 경찰 교수님도 있겠지만 이거는 70점 또는 75점이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 경찰 시험은 이제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년이 자, 2021년 경찰에 이제 한국사가 마지막 들어가는 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도기에 너무 출제자가 지금 여러분 문제를 잘 못 냈고, 자, 앞으로 경찰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 했던 자, 그래도 70점 또는 75점 맞고 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이런 국사 문제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식의 공부하시면 진짜 국사는 끝도 없어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거 뭐 뉴스에도 나오고 자, 이런 식의 문제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좀 더 인사혁신적 문제 패턴으로 더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 저 복습하실 때 좀 앞으로 뭐 공부하실 때는 좀 더 자, 복습 겸 그런 인사혁신처에서 나왔던 자, 국가직 자, 문제, 지방직 문제 그런 거에 좀 주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자, 선후학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